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찾아오면 주식시장 관련한 뉴스,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은 동시 만기일의 충격이 어떨 것이다, 뭐 조마조마하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SNS라든가 뉴스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순간이 지금 3시 정도다 보니까 장 마감 동시 호가를 넘긴 다음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동시 호가 때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와서 정말 충격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동시 만기일에 관해서 제가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3월, 6월, 9월, 12월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이게 이제 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4중 파생 상품이 4개가 만기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쿼드러플,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지수 선물 옵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블 위칭데이, 2개의 파생 상품이 만기일을 맞았다 해서 더블 위칭데이라고 했고, 2002년 이후에는 개별 주식 옵션이 들어오면서 트리플 위칭데이,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개별 주식 선물까지 도입이 되면서 지금처럼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 용어에 이제 위칭데이라는 용어가 붙었느냐? 이 위칭이 마녀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 보름달 위로 날아다니는 마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마녀가 막 난리를 부리듯이 막 그 요술을 부려가지고 난리를 부리듯이 만기일 때마다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거쳐서 발생하다 보니 동시 만기일을 위칭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현상은 과거부터 해서 많이 종종 관찰되어 왔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뉴스를 좀 검색해서 제목만 따와봤는데요. 2000년 3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뉴스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신 더블 위칭데이죠. 2002년 이전에는 더블이라고 했으니까요. 더블 위칭데이 충격파 엄청나다. 이때 당시 종합주가지수 31.35% 폭락. 2000년입니다. 2000년. 20년 전에. 자, 그때 당시 프로그램 매물 9,049억, 사상 최대 출회됐다. 와, 지금도 1조 원대 나오면 어마어마한데, 이때는 이거 상상 이상의 충격파를 던져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화학 당기다 한 방에 밀려버린 트리플 위칭데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뉴스들. 매 3월, 6월, 9월, 12월이 되면 파생상품 만기일이 될 때마다 혹시나 이번에 마녀가 나타나서 시장을 뒤흔드는 거 아니냐, 막 조마조마해하고 두려워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동시 만기일 때 저런 변동성 확대가 발생했을까?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배경에는 자, 프로그램 차익 거래, 요 부분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선물에 만기일과 만기일 사이,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그 사이에 이론적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물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 포지션 취하고 현물을 매수해서 그렇게 하면은 만기일 때 쫙 가져가면 이 만기일에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익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 환산으로 따지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자, 반대로 선물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만기일 때 그것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 차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자, 만기일에 동시효과 때 요게 난리가 나는데,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선물 가격은 그 만기일 날 정산이 될 때요, 그 마지막 동시효과 마지막 땡 해가지고 가격 지수 탁 나왔을 때 그 가격으로 해서 정산이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 그 차익 거래 해가지고 따봉이야. 그러면 그냥 만기일 동시효과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3시 한 20분부터 30분에 그냥 매도 동시효과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어쨌거나 얘네들은 차익 거래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주가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상관없이 차익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 차익이 많이 있다. 이건 이제 공매도하고 선물 매수하고 이러한 포지션이겠죠. 자, 이때는 이제 동시효과 때 매수를 하면서 가격 묻지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러한 효과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장 마감 10분 전, 만기일 장 마감 10분 전에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 하락기에는 특히나 시장을 폭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뭐 만기일 때 쇼크 받았네 뭐 이런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차익 거래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선물하고 현물 간의 차익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만기일에 한 방향의 청산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뭐 합성 옵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주식 옵션, 주식 선물 등등 이런 것과 다 복합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정말 무한에 가까운 전략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만기일 때 굳이 한 개 포지션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충하게 돼요. 결국 만기일의 충격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집니다. 폭등 충격이든 폭락 충격이든 그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00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5년 단위로 만기일의 종가 등락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2009년 이전에는 거의 뭐 이 표준 편차가 1.89%에 이르렀지만, 자, 2010년 이후에는 이게 1%포인트나 낮아졌어요. 0.8%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10년 이후부터 해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시장 충격을 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자, 뭐 마녀들이 난리치네 뭐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최근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는 무한에 가까운 전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들이 서로 상충작용을 하면서 만기일 그 순간에는 동시효과 때는 과거와 달리 시장 충격을 주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략들이 우연치 않게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어쩝니까?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자주. 자, 며칠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패시브 전략의 모순 뭐가 있습니까? 자, 패시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쪽으로의 자금 규모가 워낙 커지면서 종목을 교체할 때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그 왜곡은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자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장 마감 10분 전 프로그램 매수가 청산이 되든 프로그램 매도가 청산이 되든 한 방향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음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기계적인 왜곡이기 때문에 이 왜곡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투자자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 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로직도 아마 만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동시호가 때,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호가 때 이렇게 관찰을 해서, 장 마감 10초 전, 이렇게 쭉 이제 마감 직전 이렇게 가는데, 동시호가 직전의 지수보다 너무 크게 하락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저가 매수했다가 다음날 시가에 매도해도, 이게 이제 왜곡된 주가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뭐라 그럴까, 프리라이딩, 공짜 점심, 프리런치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또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 주문하기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계실 겁니다.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쿼드러플 위칭데이, 마녀가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주가 왜곡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마녀들이, 마녀 같지가 않아요. 마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력이 더 셉니다. 익스펙토 페트루늄.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을 외웠는데 발음이 꼬였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또 3개월 뒤에 또 시끌벅적하겠죠. 만기일입니다. 이거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2010년 이후에 칼럼을 쓸 때 만기일 이야기를 거의 안 썼습니다. 의미 없기 때문이죠. 옛날 그 개그 프로에 유행어도 있었어요. 어떤 통기타 치는 이제 개그맨이 의미 없다 이런 개그가 있었는데 만기일 효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부담 없이 시장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금요일에 증시 토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